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정 중 우리의 가슴을 가장 격렬하게 뛰게 만드는 곳은 어디일까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 수천 년의 역사와 다양한 문명이 빚어낸 서사가 살아 숨쉬는 땅,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경계에 굳건히 서서 고대 문명의 발자취와 현대의 활력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 나라. 그리스 로마 신화의 무대이자 동서양 무역의 중심이었던 실크로드의 종착점,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화려함이 스며있는 곳입니다. 튀르키예는 우리에게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시간의 물결을 따라 떠나는 신비로운 탐험을 제안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황홀한 자연 경관과 더불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풍요로운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우리 삶의 여정 또한 더욱 넓고 깊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신비로운 날씨와 만년설의 유혹. 튀르키예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기후일 겁니다. 워낙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이다 보니 지역별로 기후가 상당히 다채롭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죠. 특히 지중해와 에게해, 연안은 1월부터 4월까지가 여행의 최적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의 막바지에서 초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강수량이 적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어 복잡한 성수기의 인파를 피해 여유롭게 유적지를 거닐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반면 튀르키예의 내륙 고원지대는 여름에 건조하고 겨울에는 매우 추운 대륙성 기후를 보입니다. 카파도키아 같은 곳은 겨울에 눈 덮인 장엄한 풍경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여행의 편의성을 생각하면 역시 봄과 가을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기후는 변화무쌍하기로 유명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4가지 계절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따라서 어떤 계절에 방문하시든 다양한 날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옷차림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특히 일교차가 큰 지역이 많으니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외투는 필수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영혼의 도시, 튀르키예의 심장부, 이스탄불. 튀르키예를 방문한다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두 대륙에 걸쳐 있는 도시로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역사의 기적이라 할 만합니다. 먼저 오랫동안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아야 소피아 대성당을 만나보시죠. 이 거대한 건축물은 본래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 의해 서기 537년에 완성된 곳인데요. 무려 100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1453년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에 의해 정복된 후에는 웅장한 모스크로 변모하게 되었고, 현재는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이 한 지붕 아래 공존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야 소피아의 맞은편에는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 흔히 블루 모스크라 불리는 또 하나의 걸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초 술탄 아흐메트 1세의 명령으로 지어진 이 건축물은 내부를 가득 채운 2만 개 이상의 푸른색 타일 때문에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 아름다운 푸른 빛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과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영롱함은 보는 이의 영혼을 순식간에 사로잡습니다. 이 두 거대한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술탄 아흐메트 광장은 고대 로마 시대에는 히포드롬, 즉 전차 경기장이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와 뱀, 기둥 등은 이곳이 얼마나 역동적인 역사의 현장이었는지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영광과 황홀한 지하 세계. 이스탄불에서 과거 오스만 제국의 찬란했던 역사를 온전히 느껴보고 싶다면 톱카프 궁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약 400여 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이 거주했던 이 궁전은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전 안을 거닐다 보면 술탄의 생활 공간이었던 하렘과 황실의 보물들이 전시된 박물관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거대한 다이아몬드와 진귀한 보물들은 오스만 제국의 막강했던 부와 권력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한편 이스탄불의 지하에는 또 다른 경이로운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레바탄 사라이라 불리는 거대한 지하 저수지입니다. 6세기 동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이 저수지는 궁전과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무려 336개의 고대 코린트 양식 기둥들이 촘촘히 서 있어 마치 신전처럼 느껴지는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특히 가장 안쪽에는 거꾸로 세워진 메두사의 머리 기둥이 자리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물에 반사되어 일렁이는 기둥의 그림자와 은은한 조명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몽환적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의 매력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랜드 바자르와 이집션 바자르 같은 활기 넘치는 시장입니다. 수많은 상인들의 외침과 다채로운 향신료 냄새, 그리고 눈을 사로잡는 수공예품들이 가득한 이곳은 튀르키예의 생동감 넘치는 현재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흥정하는 재미를 느껴보는 것도 튀르키예 여행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즐거움이 될 겁니다. 초현실적인 대자연의 예술, 카파도키아. 이스탄불이 인간의 역사와 문명이 빚어낸 걸작이라면 튀르키예 중부에 위치한 카파도키아는 수백만 년 동안 자연이 빚어낸 초현실적인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화산 폭발로 분출된 부드러운 응외함이 오랜 시간 동안 바람과 물에 의해 침식되면서 만들어진 요정의 굴뚝으로 유명합니다. 마치 버섯 모양을 닮은 듯 혹은 기괴한 조각품처럼 보이는 이 독특한 암석 기둥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카파도키아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열기구 투어입니다. 이른 새벽 수백 개의 열기구가 동시에 하늘로 떠오르는 장엄한 광경은 그야말로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해돋이와 함께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이 기암괴석지대를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카파도키아의 매력은 하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 숨어 살았던 데린쿠유나 카이마클리와 같은 거대한 지하 도시들이 존재합니다. 이 지하 도시들은 마치 개미집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방, 교회, 심지어 가축을 위한 공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직으로 수십 미터 깊이까지 파내려간 이 지하 미궁을 걷다 보면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수했던 고대인들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하얀 석회암 온천과 고대 로마 유적. 튀르키예 서남부에는 또 하나의 자연과 역사의 걸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파무칼레입니다. 이 이름은 튀르키예어로 목화의 성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처럼 마치 눈 덮인 목화밭처럼 보이는 새하얀 언덕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장관은 수천 년 동안 지하 깊은 곳에서 용출된 석회질 온천수가 산 경사면을 따라 흐르면서 침전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계단식으로 형성된 석회암 지형에는 푸른빛 온천수가 고여있어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의 온천물은 피부병과 순환기 질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이 천연 온천풀에 몸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곤 합니다. 파무칼레의 언덕 위에는 고대 로마 시대의 도시였던 히에라폴리스의 거대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2세기에 세워졌으며 로마 시대에는 온천 휴양 도시로 크게 번성했던 곳입니다. 잘 보존된 거대한 원형 극장과 신전의 터, 그리고 초기 기독교 순교자인 성 필립보의 기념 교회 등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새하얀 파무칼레의 절경과 붉은 빛으로 바래진 고대 유적의 대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곳에 서서 수천 년 전 로마인들이 누렸던 평화로운 순간들을 상상해보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중해의 보석, 안탈리아와 에게해의 찬란함. 튀르키예의 남부 해안은 터키 리비에라라 불리며 아름다운 해변과 고급 리조트가 즐비한 휴양의 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탈리아는 단연 돋보이는 도시입니다. 지중해의 눈부신 햇살을 머금은 안탈리아는 고대 도시의 흔적과 현대적인 휴양시설이 완벽하게 조화된 곳입니다. 구시가지인 칼레이치는 좁은 골목길과 오스만 양식의 가옥들, 그리고 고대 로마의 흔적인 하드리아누스의 문이 남아있어 고풍스러운 매력을 발산합니다. 안탈리아 주변으로는 페르게나, 아스펜도스와 같은 고대 도시 유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특히 아스펜도스에는 로마 시대에 지어진 극장 중에서도 가장 잘 보존되었다고 평가받는 아스펜도스 극장이 남아있는데요. 현재까지도 공연장으로 활용될 만큼 완벽한 음향시설을 자랑합니다. 한편 서쪽 에게해 연안에는 또 다른 보석 같은 도시인 에페소스가 있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10세기에 세워진 고대 그리스 도시이자 로마 시대에는 아시아 속주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셀수스 도서관의 웅장한 파사드와 거대한 대극장,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전의 터는 당시 에페소스가 얼마나 번성했던 대도시였는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성경 속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무대이기도 한 에페소스를 거닐다 보면
과거의 영광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듯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이 여정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문명의 대서사시를 체험하는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튀르키예의 맛과 문화. 여행의 즐거움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음식 문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세계 3대 미식 국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풍부하고 다채로운 음식 문화를 자랑합니다. 튀르키예에 오셨다면 당연히 케밥을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길거리 도네르 케밥 외에도 진흙 통구이인 테스티 케밥, 꼬치에 꽂아 굽는 쉬시 케밥, 그리고 다진 고기를 양념하여 구운 아다나 케밥 등 지역별로 수십 가지의 다양한 케밥이 존재합니다. 또 다른 별미로는 얇은 반죽 위에 고기나 채소를 얹어 화덕에 구운 피데나 속을 채워 끓인 만두 요리인 만트도 꼭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음식에 곁들여 먹는 신선한 요거트 음료 아이라는 튀르키예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튀르키예의 독특한 커피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끓는 물에 곱게 간 원두 가루를 넣어 끓이는 터키식 커피는 그 진한 향과 독특한 질감이 일품입니다. 이때 함께 즐기는 터키의 전통 디저트, 달콤한 로쿰은 여행의 피로를 사르르 녹여주는 마법 같은 간식입니다. 여정의 마무리는 튀르키예의 전통 목욕탕, 하맘에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뜨거운 증기로 몸의 피로를 풀고 전문 마사지사의 시원한 전신 스크럽과 거품 마사지를 받으면 묵은 때와 스트레스까지 한 번에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튀르키예는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오감을 만족시키는 풍요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스마트한 여행을 위한 여행 팁. 이 놀라운 땅, 튀르키예로 떠나시기 전 몇 가지 실용적인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편안한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튀르키예에서 이동하실 때는 대중교통과 택시를 모두 활용하시게 될 텐데요. 이스탄불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지하철, 트램, 페리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처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모바일 택시 호출 앱들이 현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 미리 다운로드 받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는 간혹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급적 앱을 통해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현지 통화는 튀르키예 리라를 사용합니다. 대도시의 주요 상점이나 호텔, 그리고 관광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작은 시장이나 지방의 상점에서는 현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적절한 금액을 현지에서 환전하여 소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튀르키예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나라이므로 모스크나 성당을 방문할 때는 예의를 갖춘 복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스카프나 쇼를 챙기시고 남녀 모두 반바지나 민소매 같은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이제 튀르키예는 당신에게 경이로운 역사의 문을 활짝 열어줄 준비가 끝난 셈입니다. 웅장한 건축물 아래에서 과거의 숨결을 느끼고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진정한 힐링을 경험하며 당신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지는 멋진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